안녕하십니까, 짱가몽입니다. 짱가몽 도sol 106번째 걸융 도자기. 오늘은 진품 사진, 책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책에 있는 사진은 다 진품입니다. 도록이라고 불리는 박매 연감에 나온 것은 진품일 수도 있고 방품일 수도 있습니다. 경매장에서 거래되는 기물은 그나마 신뢰성이 담보되어진 국제 경매장에서 거래된 기물들은 진품도 섞여 있지만 제 소견으로는 그래도 일정 부분은 방품들도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진품 사진이나 박물관에서 진품의 그 실물을 보는 것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유튜브나 다른 오프라인 경매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기물들은 거의 100%가 방품이죠. 진품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걸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좋은 기물을 이렇게 득템을 했다고 기뻐하시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게 진품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참 어떻게 생각하면 좀 황당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진품이 경매장에 나오나요? 그럼 그 진품이라는 걸 모르고 경매장에다 내놨다는 얘기인데 이해하기 힘듭니다. 모든 일상은 상식선에서 재단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진품 찾아 산만리 하지 마시고 진품에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명품, 방품이라도 명품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기준이 있죠. 예술성, 희소성, 연대감. 예술성과 희소성을 멀리한 연대감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래됐다고 좋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골동이라고는 하지만 예술품을 다루는 그런 취미거든요. 골동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골동이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고동이라고 합니다. 오래될 고자를 써서. 그래서 오래됐건 안 오래됐건 새거든 조그맣게 만든 기물이라 할지라도 도자기라 할지라도 예술성이 담보돼야 됩니다. 예술성이 없고 필름으로 붙였다든가 무슨 라인을 깔았다든지 그런 레이저 전사로 했다든지 물전사가 됐건 전사 도자기 그다음에 쓰잘데없는 작품 도자기들은 예술성이 없습니다. 골동으로서의 소장 가치가 없다는 거지 가격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인정을 안 해주면 가격도 없는 거죠. 제가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에 샀다 하더라도 전사 도자기로 판명돼서 이건 전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경매장이나 유튜브나 어디다 내놔서 팔았을 때 누가 사나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공예품이라는 건 다 아니까 말이죠. 그런데도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슬그머니 그냥 괜찮습니다, 이쁩니다, 좋습니다 이래놓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사가지고 이제 낙찰받아서 배달이 되든 직접 샀든 집에 와서 그걸 이제 전사도자기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느끼는 실망감과 배신감 이런 건 말도 못합니다. 그게 고스란히 거의 빵 되는 거죠. 빵. 10만 원을 샀건 20만 원을 샀건 5만 원을 샀건 거래가 안 되면 가격이 없잖아요. 빵이죠. 다 손해 보는 거죠, 그냥. 그리고 더 참담한 거는 깨서 버릴 때 돈을 낸다는 거. 참 어이없는 얘기죠. 자, 잡설은 이제 그만하고 자, 사진 보면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자, 그 걸륭 때는 이 기물이 좀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걸륭제가 그 실험 정신이 투철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걸륭 황제 자체가 굉장한 소장가고 안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까다로운 걸륭 황제의 기준을 패스한 도자기라 상당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봉기, 까오펑치라고 말씀드렸죠. 최전성기가 걸륭 때 이제 초기입니다. 초중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쇠락 후기로 가면서 이제 쇠락기를 걷게 되는데 모든 그 세상 이치가 똑같습니다. 정점에 달하면 내려와야죠.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잘 만들었다는 겁니다. 너무 잘 만들어서 오히려 그 정교함이 너무 세가지고 자연스럽지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우면서 정교함의 최고봉, 그것은 이제 옹정대가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자, 거기 보시는 오른쪽에 아주 왼쪽에 보이는 요 그 수산복해죠. 여기는 이제 수산복해, 수산복해도가 그려져 있는 편병입니다. 편호, 편병이죠. 수산복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이제 장수도의 일종으로 구도문이라고 하죠. 복숭아 9개가 있고 이제 고기를 날고 있는 이제 박쥐. 아마 뭐 안 세봐도 한 5마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복을 상징하니까요. 그리고 맨 밑에는 이제 해도문이 아주 생동감 있게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광을 된 이외의 면에서는 다 전지 화해문으로 장식이 돼 있고 옆에는 이제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양이 귀로 달고 있는 수산복해도입니다. 자, 여기 설명도 똑같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고는 입이 작고 둥근 입술이 살짝 외반하며 뭐 편원형, 타원형이란 소리죠. 동그랗다는 얘기가. 그리고 이제 교룡이 붙어 있는데 위로 기어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 교룡 전신에 이제 청료를 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산복해의 뜻을 함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화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광이라는 뜻이니까 개광의 안과 밖에 바깥에는 연화 당초문, 그러니까 전지 연화문이 가득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닥에 대청 걸륭연제의 육자로 된 전서관이 뭐 박스가 없죠. 그냥 써놨죠. 전서관은 그런 형상으로 돼 있는 명품. 높이가 이제 거의 한 50cm에 육박하니까 굉장히 큰 기물입니다. 아름답고 큰 기물. 자, 감상하셨고요. 그 옆에 부분은 이제 그 육방 관이병인데 여기 육각이라고 쓰지만 중국에서는 이제 육방이라고 씁니다. 육방. 우리만 이제 육각 그러는 거지 육방이라고 쓰세요. 여기도 이제 한자로는 육방이라고 써 있고 해설은 육각이라고 써 있잖아요. 중국에서는 각이라고 하는 것은 작게 잘라내는 걸 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하는 게 방인데 여섯 방향으로 돼 있다는 거죠. 육각형이니까 그걸 육방이라고 합니다. 육방인데 이제 여기 어깨가 잘려 있죠. 그래서 이걸 절견이라고 하고 관이가 달렸죠. 그래서 관이병입니다. 절견 관이병입니다. 자, 문양을 보시면 뭐 여기 해석을 안 해도 직접 보셔도 맨 위에는 회문이 돌고 있고 그 밑에는 이제 화해문이 있고 그 목 부분에는 파도치는 해수문이 정말 선명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이 귀가 2개 달렸는데 거기도 전지 연화문이 있고요. 여기 어깨 부분, 절견된 어깨 부분에도 전지 연화문이 뺑 돌려 있고 그 복부에 주문양인 또 전지 연화문이 쭉 돌려 있습니다. 빼곡해서 요 릉을진 요 각진 요 부분 빼고는 아주 전체가 다 문양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걸륭제의 특징입니다. 이 전지화해문이 아니라 절지화해문조차도 옹정대과와 비교해서 꽃의 그 크기가 작으면 옹정, 뭐 크면서 꽉 채워놓으면 걸륭 이렇게 구분하셔도 됩니다. 요 밑에 외반이 된 그 족 부분에도 절지화해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높이는 45cm고요. 거기 이제 밑에 설명을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카메라에 이렇게 담아 보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제가 설명한 거랑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교재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찰칵 이렇게 이제 찰칵 해놓으면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볼 건데 청화 운영문 50편병 아름다운 기물이고 여기 활환이라고 써 있는 건 제가 줄을 쳐놨죠. 움직이는 고리가 있다고 그랬고 움직이지 않는 고리, 붙어 있는 고리는 함환이라고 제가 늘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이제 운용 희주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도 사진을 보면 뭐 금방 아실 수가 있죠. 네, 잠깐만 고정을 시켜놓고 자, 여기 앞으로 다가가서 네, 제가 뭐 편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청화 운용문이 그려져 있는 50편병입니다. 구멍이 5개라는 거죠. 결국 이런 건 이제 화삽이에요. 화삽이라는 건 꽃꽂이 하는 거죠. 이 꽃을 하나, 둘, 셋, 넷, 5개를 이제 꼽을 수가, 뭐 5개 말고 좀 더 많이 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 영락이라고 불리는 요런 이제 환 있죠. 이런 건 덜렁덜렁 거린다. 그러니까 살아있다. 그래서 활환이라고 합니다. 요게 용의 모습은 창룡 교자의 모습으로 갖고 있고, 여기 꽃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꽃이 속에. 그래서 천화 용문입니다. 네. 그래서 걸룡 때는 이렇게 이제 정면용들이 좀 많습니다. 강의 때는 45도 각도의 옆으로, 얼짱 각도에서 옆으로 서 있고, 뭐, 이렇게 한자로 하면 이런 활궁자 있죠. 활궁의 모양을 갖고 있는 용은 강의 때의 용입니다. 용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고, 용의 행태가 다 다릅니다. 네, 언젠가 한번 용에 대해서 아주 좀 자세하게 논할 수 있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창룡 교자의 모습을 정면용을 갖고 있는 운용문이고 이 영락이 살아있다, 활환이다라는 거 보시고 29.2cm라 되는 뭐 이렇게 크질 않는 기물이지만 상당히 특이하고 이런 여기 구연부가 많이 있는 다구병을 이 걸륭자가 상당히 좋아하고 실험 정신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만들어낸 겁니다. 후세 사람들은 이제 즐거움을 갖는 거죠. 자, 여기도 그런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옆에 있는 병의 이름이 좀 특이해서 제가 써놨는데 천대병이라고 합니다. 천대병인데 요 모양은 잘 아시죠? 비파준입니다. 비파준. 비파준의 일종을 여기는 천대병이라고 써놨네요. 뭐 비파준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사방 비파준이죠. 사각형이니까 사방형 비파준입니다. 관이 비파준이죠. 여기는 천대병이라고 썼습니다. 천대병. 그러니까 이제 뭐를 뚫었다 이런 얘기인데 천대병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팔선문이 여기 있죠. 안팔선에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아주 빼곡하게 청료로 다 시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위에는 여의도문이 있고 목 부분에는 이제 쌍층으로 된 두 겹으로 된 초연문이 있고 그 밑에는 회문이 있습니다. 회문은 뭐 두 개 있으니까 대대회문인데 여기는 다른 말로 썼더라고요. 일반의 이방 회문이라고 썼는데 뭐 결국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여의도문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복부 부분에 주문양인 파도문 속에 안팔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변형 연판문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해도문이 있죠.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영상에 이렇게 남기겠습니다. 청화 안팔선문 천대병. 천대병은 청때에 비교적 유행한 기형인데 몸이 방형, 사각형이고 관이가 달리고 복부가 편원형이고 굽이 있다. 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수 속에 뭐 표주박, 부채, 비리, 피리, 보곰, 옥판, 연꽃 이런 게 이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게 안팔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조금 아까 여기 읽어드린 그 부분이 이제 안팔선이거든요. 안팔선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표주박, 부채, 이제 그 팔선도가 있지 않습니까? 팔선도의 팔선을 명팔선이라고 합니다. 밝을 명자를 써서. 그리고 팔선들이 갖고 다니는 이제 자기만의 그 기물, 그런 것을 안팔선이라고 합니다. 어두울 암자를 써서. 그러니까 명팔선과 안팔선은 이제 대비되는 경우고, 팔선들이 갖고 다니는 이제 자기만의 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주박.
표주박을 이제 들고 거기서 뭐 사람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환원수를 부리고 있는 신선은 이제 철괴리입니다. 철괴리고 그다음에 이제 부채를 들고 다니는 그 신선은 종리권이죠. 종리권은 이제 손에 파초선 같은 이제 그런 것을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피리를 부는 거는 이제 한상자라는 신선은 피리를 불고 다니고, 보검은 여동빈이 이제 보검을 들고 다니죠. 어깨에 메고. 그리고 이제 손에 옥판을 들고 있는 것은 이제 조국구라고 합니다. 조국구가 옥판을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꽃을 들고 다니는 건 이제 팔선 중에서 여자 신선이 한 명 있는데 하선고가 이제 꽃을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꽃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거는 이제 남채화라고 합니다. 남채화. 그리고 이제 어고는 이제 타악기의 일종인데, 어고를 들고 다니는 것은 장과로입니다. 장과로. 작은 나귀를 거꾸로 타고 다니는 장과로가 어고를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덟 명의 신선이 요런 이제 바닷속에서 사실은 파도를 거스르면서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 모습이 이제 팔선과해도라고 하죠. 팔선과해도는 군선 축수도라는 말로도 쓰는 3월 3일인가가 아마 그 서쪽에 있는 신선주의 최고봉이 서왕모인데, 서왕모의 이제 생신에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데 서로 자기만의 이제 신선수를 통해서 타고 갑니다. 지금 말씀드린 안팔선을 하나씩 들고 그걸 타면서 그 약수라는 이제 바다를 건너서 그 곤륜산에 있는 서왕모를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왕모의 그 파티를 여는 그 연못이 요지연이에요. 그래서 뭐 인생은 요지경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 요지경이 그 요지에, 그게 요지가 말기가 그 거울과 같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요지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지연에서 서왕모가 자랑하는 과수원이 하나 있어요. 반도원이라고. 그게 이제 3,000년에 한 번 꽃을 피우고 또 3,000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다는 천도복숭아. 그 천도복숭아를 먹으면 뭐 6,000살인가 9,000살을 산다고 합니다. 한 개 먹으면. 그거 따먹다가 이제 걸린 뭐 동방삭이 있다고, 한나라의 무제 때 동방삭이 있다는 전설이 있죠. 여러 가지가 뭐 손오공도 훔쳐먹다가 걸리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서왕모가 아끼는 반도원이라는 과수원에서 나는 천도복숭아, 3,000년에 한 번 꽃이 피고 3,000년에 한 번 또 열매가 열린다는 그런 반도원, 요지경, 요지연, 뭐 서왕모, 군선축수, 팔선축수, 팔선과해도, 그런 이제 용어들, 그다음에 팔선의 이름들, 좀 아까 말씀드렸죠. 팔선이 갖고 다니는 안팔선, 기물들, 이런 기물들의 이름이나 그런 정도는, 모습 정도는 뭐 좀 검색을 하셔가지고 머릿속에 뭐 넣고 계시면 설명할 때나 뭐 또 기물을 또 감상할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물이 이제 천대병이라고도 하는데, 비파형, 사방 비파형 관이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안팔선에 대한 설명을 이제 좀 아까 드렸고, 그래서 이제 팔선도 후에 이제 이런 이제 소재가 출현한 것으로 청대에 매우 성행하였다라는 거고, 문양은 번밀하고 거의 여백이 없다. 번밀하다는 거는 이제 꽉 채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아래 페이지에 나오는 팔길상문 화호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호를 한번 또 감상을 한번 하시고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옛날에는 이게 다리가 3개였는데 지금 다리가 4개로 되면서 이제 안정성이 있죠. 팔길상문을 연꽃을 이제 탁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탁 팔길상문입니다. 문양은. 그리고 요곳에 이제 그 기능, 효용은 요게 이제 술 데우는 용도입니다. 화호라고 그래갖고 술 데우는 용도. 왜 그러냐면 이제 요 다리가 4개가 있으니까 뜨거운 물을 이제 요 정도까지 이제 이렇게 여기 넘치면 안 되니까 요 정도까지 뜨거운 물 속에다 담궈 놓으면
여기 있는 안에 있는 술이 이제 따뜻하게 데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뚜껑을 열고 이제 요 쑥으로 술을 따라서 먹는 술을 데우는 용도입니다. 예, 화호라고 합니다. 화호. 화호. 화가 이제 옛날에 청동기 문화에서 나온 요런 그릇을 이름을 화라고 합니다. 화가 있는 뭐 주전자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연탁 팔길상문이라 제가 요 좀 이따가 요 연탁 팔길상문 팔보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면 걸륭 황제는 이제 기고 복고 방고하였다라는 게 옛 것을 좋아하고 옛 것을 부활시켜서 옛 것을 모방을 했습니다. 기고 복고 방고 이런 용어도 좀 알고 계시면 좋죠. 기고라는 것은 기자는 이제 기호식품할 때 기자죠. 좋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부 고기물 이제 그 청동기물 옛날 기물을 방을 한 청아자기 번조에 성공했는데 이 화호도 죽이라고 나오죠. 술에 관련된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상나라는 이제 은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하은주 할 때 은나라. 그걸 상나라라고 하는데 상나라나 주나라 청동기에 화의 형식을 방하는 것으로 원래는 이제 3족이었는데 이렇게 4족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거고 당령 그 나중에 좀 그 당령한테 요 선덕 때에 요것을 이제 방할 것을 명했는데 바로 요것을 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경 도광 때도 계속해서 번조했죠. 참외 꼭지형의 꼭지 뉴자죠. 참외 꼭지형의 그 꼭지를 달고 있는 그리고 4개의 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탁 팔길상문이 있죠. 그래서 송이가 큰 연꽃들이 요 팔보문들을 하나씩 이렇게 받치고 있습니다. 보물을. 그래서 팔길상문에서 이거 설명이 나오는데 8종류죠. 불교의 법물 중에. 그래서 이제 뭐 보륜, 범라, 보당, 산계, 연화, 보병, 금어 및 길상결구. 길상결구는 이제 반장이라고 합니다. 반장. 길상의 뜻에 있어서 팔길상이라고 한다. 티베트 라마교에서 유전이 됐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죠. 명영락 때는 율라당산 화어병결 다 똑같은데 꽃 다음에 꽃은 이제 연꽃이죠. 꽃 다음에 이제 그 쌍어문이라고 그래서 그 붕어 고기 2마리인데 꽃 다음에 고기가 나오는 게 순서대로 하면은 그 다음에 병이 나오고 이제 결은 이제 반장이라고 말했죠. 길상결. 이런 묶어놓은 것 같은 거. 근데 이제 만력부터 청대로 쭉 넘어가면 이제 걸륭 때까지는 율라 당산까지 똑같아요. 순서가 화병. 그러니까 연꽃 다음에 병이 나옵니다. 화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붕어가 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반장 결이 나온 이런 순서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대를 구분하는 거죠. 율라당산 다음에 화어 병결이 있는 영락 때부터 나온 거고 만력부터는 이제 이런 순서로 꽃 다음에 이제 병이 나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좀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팔길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연꽃은 이제 고교람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제 보계 여기는 이제 당으로 나왔어요. 당 그게 보계입니다. 당 보당이죠. 보당 보당 맞습니다. 보당 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 만사를 두루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만사를 두루 덮는다. 그리고 이제 묘한 그 세상에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연주하는 소라문왕이 이제 범라입니다. 범라. 그 다음에 중생 교화를 의미하는 우산 모양의 산계. 이게 보산입니다. 보산. 그리고 연속과 윤회를 상징하는 매듭 모양의 반장. 그게 길상결입니다. 그리고 부귀와 번영을 의미하는 물고기 모양의 금어죠. 그 다음에 생사해탈을 의미하는 사리병 모양의 보병. 그 다음에 수레바퀴처럼 영원히 구르는 불법을 의미하는 법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뜻을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린 거고, 요 순서 영락 때는 율라당산 화어. 그러니까 이제 꽃 다음에 연꽃 다음에 고기가 나오는 거는 영락. 그 다음에 만력부터는 병이 나옵니다. 화병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네.
사리병 모양의 보병입니다. 생사여탈을 관장하는. 그래서 팔길상문에 대해서도 좀 외우고 계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요 나온 김에 요 화호 참 아름답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요 화호를 설명하면서 팔길상문에 대해서도 한번 리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고형병이라고 나오는데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화고입니다. 화고. 요거를 가리키는 거죠. 연당초문이니까 전지연화문에 그려져 있는 화고입니다. 화고. 모양이 상당히 아름답고 특이하죠. 여기 있는 건 다 진품입니다. 늘 눈여겨보시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 특이한 거, 높이가 63.5cm예요. 그리고 이제 요런 것은 밑에 있는 것은 좌대죠. 요 화고를 받침하는 화고입니다. 저기 좌대입니다. 좌대. 그래서 여기도 이제 특징적인 게 돌대라고 해서 툭 튀어나온 부분이 하나하고 두 개가 있죠. 그리고 보통은 요런 데서 잘리는데 요게 이제 좀 불안하니까 요 좌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 위에는 전지연화문이 쭉 있고 특이한 것은 이렇게 자 그래도 한번 화면에 담습니다. 이렇게 쭉 담아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쭉 읽어보시고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개광 안에 7행에 69자로 쓴 명문입니다. 이런 명문에 대해서도 읽어보는데 여기 심양당령 경제가 나오죠. 이 봉천 심양 사람입니다. 당령이.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명문이 써져 있고 작자와 용도가 있고 구체적인 제작 시간이 있습니다. 건룡 6년이니까 그래서 실로 드문 예다. 그래서 청화자기를 연구하는 표준이 되는 작품 중에 최고봉이라고 합니다. 당령에 대해서도 좀 나오고 있죠. 설명이. 당령은 이제 봉천 심양 사람이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이제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야도소를 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건룡뿐만 아니라 옹정부터 건룡까지 이 도자사에서는 뭐 최고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상도 있죠. 경덕궁 가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물은 뭐 산두병이야 뭐 많이 보셨으니까 요게 이제 마늘 통마늘을 닮았다 그래서 산두병이라고 했고요. 여기 이제 절지화해문이 하나둘씩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류, 비파, 모랑, 국화의 절지화가문이 그려져 있는 산두병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특징이 나오는데 비교적 이제 이 굽을 가지고 이제 한번 굽이 비교적 낮은 외방구인데 명대 것은 이제 높은 직구가 많습니다. 직구.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요 굽이 외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을 엎질렀습니다. 네, 뭐 이따 치면 되니까. 여기 이제 요 밑에 굽 부분이 밖으로 이렇게 이제 좀 벌어졌다 생각하면 그걸 외반이라고 하면 되고요. 이제 이 건룡대 거는 외반했다는 얘기고 명대로 가면 요게 이제 수직으로 쭉 직각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높이가 좀 높다. 뭐 그런 걸 설명드린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요 굽을 가지고 이제 산두병이 나오면 굽을 가지고 명대냐 청대냐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청화 표주박문. 표주박이라는 건 이제 호로병이죠. 호로병입니다. 호로병이고. 이 진품 사진도 꽤 많습니다. 건룡궁. 그래서 공부가 많이 되는 거죠. 자, 이건 호로병이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건룡제 때 거고요. 표용병, 호로병이란 뜻이고. 그래서 이제 호로병이라는 것은 이제 훌루라고 그래서 복록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빼곡하게 박이 열려 있고 또 박쥐가 날아가고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백복과 백록의 의미가 함의를 가진다라는 거고 굉장히 아름다운 기물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품도 많이 나와 있죠. 이런 것은 이제 청말 때도 방품한 그것도 거의 수억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화
보상화 당초 탁복문 고족반입니다. 요런 사진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특이하고 요것만 보면 접시인데 반이죠. 밑에 다리가 달려서 이제 고족반으로 해석하면 되고요. 전지 보상화문이 여기 있고 그것을 누가 받치고 있냐면 박쥐가 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탁복문이라고 썼습니다. 아니 이제 꽃이 받치고 있는 거죠. 꽃이 누구야 그 박쥐를 받치고 있는 거죠. 구경이 34.8cm니까 접시 쳐놓은 거 굉장히 큰 접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설명을 드린 것을 이렇게 이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반은 직구 평저고 높은 굽다리는 외반한다. 외반한다는 걸 여기서 보시면 아시죠? 바깥으로 벌어졌다. 바깥으로 벌어졌다가 외반한 겁니다. 그럼 여기는 안 되겠지만 안쪽으로 이렇게 쏙 들어간 건 내만, 바깥으로 벌어진 건 외반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쭉 설명이 나오죠. 쭉 설명이 나옵니다. 사진만 봤기 때문에 됐습니다. 뭐 설명은 나중에 여기 카메라에 담은 걸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항문이 있는 작반. 이런 걸 이제 작반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요것을 이제 작이고 요거는 이제 탁반, 그 받침대죠. 받침대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홈이 파져 있는데 요 작이 쏙 들어갑니다. 거기에 맞춰서. 요것은 이제 영락선덕대 것을 방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운항문이 있다는 게 특이한 거죠. 운항문이 있습니다. 높이는 13.8cm고요. 상당히 아름다운 명품. 진품이죠. 자, 가까이 가서 사진. 요것도 가까이 가서 사진. 요것도 가까이 가서 사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진품이니까 기억을 하셔야죠. 진품과 같이 가까이 가는 명품을 찾기 위해서는 진품을 알아야지 찾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거기도 이제 책자도 한번 또 확대를 해서 이렇게 운항문 작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것이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나왔죠. 운항문 작반은 명영락선덕대에 처음 번조됐다. 처음 번조됐다고 하면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따가 사진만 또 한번 정리를 해서 카메라에 담아 드릴게요. 자, 이런 것은 이제 연탁초 법문이죠. 연탁이 법문을 받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족배입니다. 고족배.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이제 용복문이 있는 여의 편호. 편병이라는 뜻이죠. 여의 편병. 거기에 대한 설명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여기 이제 핍진이라는 거는 진짜와 똑같다 이런 이제 중국말입니다. 한글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작반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죠. 이렇게 이제 쭉 보여드리고 그 밑에는 이제 청화 당초문 법문 고족배 조금 아까 사진 보여드린 거 이렇게 또 그 카메라에 담아드리고 용복문 여의 편호도 이렇게 담아드립니다. 네. 그래서 거기 용봉 탈주도 용봉 뭐 이제 용과 봉황이 구슬을 갖고 노는 그런 이제 모양을 썼고요. 그래서 요런 이제 용봉이 나오면 용봉 정상이라고 부르면 좋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용봉 정상이라는 건 이제 홀레도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나왔죠. 황실 홀레 기물로 많이 사용되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청화 화해문 사연병.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요 밑에 걸륭연제가 이렇게 하나씩 글자를 넣어서 이제 밑에 전소관을 해놨습니다. 사연병 혹은 사련병이라고 합니다. 청때 걸륭 때 이제 실험 정신으로 만든 기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요런 모양새입니다. 요런 모양새. 아름답게 잘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월병이라고 있는데 이건 많이 보신 기물이에요. 모방된 방품이 뭐 경매장마다 돌아다니고 있죠. 거의 다 전사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고. 자, 요게 이제 저기 용산에 있는 그 우리 국립박물관에도 중국 박물관에 가면은 중국관에 가면 요게 있습니다. 물론 다 방품이죠. 그래도 그건 그림 방품이고요.
경매장 보이는 거는 대부분 다 전사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격을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그런 상식을 가지고 접근하면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달덩이를 닮았다 그래서 보월병입니다. 보월병. 그래서 보월병에 대한 설명도 제가 이제 이렇게 카메라에 넣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를 제가 들고 있으면 손이 너무 아파갖고 이런 정도 담았으니까 하나의 둥근 달처럼 볼록하게 나왔다 그래서 보월병이라고 합니다. 자, 보월병에 대한 내용도 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있는 연당초문, 그러니까 그 전지 연화문이 있는 삼족세, 요거에 대한 설명도 이제 담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읽나 여러분이 읽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진만 보여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진을 한 장 한 장씩 보면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수삼복해도가 있는 편호고, 그죠?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번연문이 있는 육각관이병입니다. 두 장이 있고, 그 다음에 오공병이 있고, 그 옆에 천대병이라는 그 비파중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요게 있었고, 유명한 화호가 있었죠. 화호가 있고, 그 다음에 화고가 있죠. 화고. 받침대가 있는 화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 산두병의 특징이 굽이 외반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호로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고족반이 있고, 작반이 있습니다. 작반이 있고, 밑에는 고족배가 있고, 여의 편호가 용봉종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사련병이 있네요. 사련병이 족 부분이 보이고 여기 사련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월병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족세가 있죠. 삼족세가.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짱아몽 도썰 106번째 시간, 걸륭제의 도자기, 이렇게 이제 책으로서는 마무리를 했고, 107번째부터는 또 그 박매연감, 도록이라 불리는 박매연감을 가지고 또 연도수대로 해서 걸륭제 때는 또 얼마나 다양한 기물들이 있는가를 한번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늘 공부하는 짱아몽 도썰이고요.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봐갖고 뭐 알겠습니까? 여러 번 보면서 또 이제 알력을 눈높이를 높여가면서 전사도자기 같은 섭취도자기 같은 쓰레기 도자기들은 눈여겨보시지 말고, 늘 말씀드리지만 싸면서 좋은 거는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 저 경매장에서 막 10만 원 미만에도 나옵니다. 그 가격에 만들 수 있겠나요? 늘 궁금했어요. 지금도 궁금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잘 몰라요. 그 미스테리에 대해서는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정말 중국 도자기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꼭 전사 도자기는 걸러낼 줄 알아야 됩니다. 짱가몽 도썰 80, 81, 82, 또 102, 103, 104편이 6편. 물론 그 전에도 또 영상이 많긴 하지만 이제 나중에 찍은 6편이 그래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좀 설명을 좀 영상을 보시면 좀 전사도자기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짱아몽 도썰 늘 시청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구독은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슈퍼 땡스까지는 뭐 생각을 안 하지만 슈퍼 땡스도 해주면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덕분에 그냥 재미있게 영상 찍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그냥 중국 도자기 잘 소장하고 감상하고 있는 짱가몽입니다. 늘 공부하지 않으면 당하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나 그런 거 싫어 그러면은 돈으로 메꾸면 됩니다. 자,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